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통장에 대출 잔액 3억 원 찍혀 있는 거 보면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월급 들어오면 10만 원이라도 빨리 갚아서 없애버리고 싶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심지어 TV에 나오는 재테크 전문가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빚은 나쁜 거다. 이자 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빚 없는 내 집 마련이 서민의 꿈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빚 없이 사는 삶, 정말 평온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평온함이 여러분을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족쇄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대출을 갚는 그 행위가 사실은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여러분의 미래는 갉아먹는 가난해지는 습관이라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담컨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은행 대출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자들이 왜 제발 대출 좀 갚으세요 라는 은행의 독촉에도 콧방귀를 뀌며 아니요, 최대한 늦게 갚을 건데요 라고 하는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의 방정식 3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갚는 심리는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혹시 아프면, 은행이 내 집을 뺏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안전해. 자, 상황을 하나 가정해 봅시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기 김쿼카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대출이 3억 있어요. 김쿼카는 안전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3억을 다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이지만 빚 없는 10억짜리 집주인이 됐죠. 뿌듯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서 김쿼카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김쿼카는 안전할까요? 빚은 없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죠. 재산세 날아오지요. 건강보험료 오르지요. 아파트 관리비 내야죠. 겨울엔 난방비 폭탄 맞죠. 집은 고정비 덩어리입니다. 돈을 안 내면 전기가 끊기고 세금을 못 내면 나라에서 집을 압류합니다. 김쿼카는 생각합니다. 집 팔아서 쓰면 되지. 여러분, 부동산은 환금성이 최악인 자산입니다. 오늘 내놓는다고 오늘 팔리나요? 결국 김쿼카는 멀쩡한 집을 헐값에 금매로 넘기거나 다시 은행 가서 제 집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사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총극입니까? 대출 상환은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을 집이라는 콘크리트 벽 속에 가둬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자본의 비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집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미친 짓이다. 왜 내 수족 같은 현금을 벽돌 속에 가둬두냐. 현금은 내 옆에 두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 두 번째, 감정을 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부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라고 칩시다. 100만 원으로 대출을 갚으면 여러분은 5%의 수익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이죠. 훌륭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안 갚고 그 100만 원을 연 10%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에이, 5% 아끼는 거나 10% 버는 거나 그냥 맘 편한 게 낫지 라고 하십니다. 천만에요. 복리를 무시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20년 동안 A와 B의 결과 차이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20년 뒤 A를 선택한 사람은 단순히 빚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B를 선택한 사람은 투자금이 불어나서 약 7억 6천만 원의 목돈이 됩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대출 원금이 2억이라고 쳐도 투자금 7억 6천만 원으로 대출을 한 방에 다 갚아버리고도 5억 6천만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B의 경우 20년 뒤에 쌓인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이자만 연간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도 않고 이자만으로 남은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쓰고 해외여행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자본소득 시스템입니다. 대출을 갚아버리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은행 이자라는 동전 몇 잎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거위를 죽이지 마세요. 거위가 알을 낳게 해서 그 알로 이자를 갚게 하세요. 그게 부자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학교에선 절대 안 가르쳐주는 비밀. 시간은 빚을 진 사람의 편이다, 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30년 전에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1억 원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쳤겠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1억 원은 어떤 돈인가요? 서울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연봉도 그때보다 10배는 올랐을 거고요. 빚의 무서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빌린 원금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물가는 오르고 짜장면 값은 오르고 여러분의 월급도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진 헐값의 돈으로 과거에 빌린 비싼 돈을 갚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은행 돈을 공짜로 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습니다. 은행아, 내가 최대한 늦게 갚을게. 왜냐하면 30년 뒤에 내가 줄 돈은 껌값일 테니까. 이게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같이 돈의 가치가 가장 비쌀 때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 귀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시나요? 그건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말은 그럴듯한데 투자가 무섭잖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투자는 위험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출 상환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회를 0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게임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게임 1, 방어의 게임.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은행 이자 아껴서 빚 없는 집 한 채 남기고 늙어가는 삶. 게임 2, 공격의 게임.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여유 자금을 끊임없이 굴려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로 빚을 압도해버리는 삶. 부자들은 모두 두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빚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것 같다면 갚으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남들이 다 갚으니까 이자가 아까워서 갚는 거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벽돌 속에 가두지 마세요. 돈이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공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